안녕하세요. 저희는 성균관대학교 공식 홍보대사 알림이 27기 현재 디자인학과에 재학 중인 20학번 김지민. 저는 현재 연기예술학과에 재학 중인 20학번 임태희라고 합니다. 이 알림이 저희 공통점이 뭐죠? 저희는 바로 실기 전형으로 합격한 수성관 지방령이죠. 본격적인 입시 설명에 앞서서 간단하게 입시 요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디자인학과의 경우 서피스 디자인학과, 시각 디자인학과를 각각 19명씩 선발하게 되는데요. 두 학과 모두 정시로만 모집을 하고 있고요. 또 정시에서는 국어 50%, 탐구 영역 50%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탐구 영역의 경우 평균을 내어서 산출을 하고 영어와 한국사의 경우에는 가산점으로만 적용하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셔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능과 실기 모두 비율이 비슷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두 개 모두 우수한 성적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기예술학과의 경우 수시 모집으로만 선발하며 시험 절차가 1, 2차로 나뉘어지는데요. 1차는 실기 100%로 성적이 반영되지 않고 오로지 실기로만 평가하는 단계입니다. 2차의 경우 1차 합격생에 한해 학생부 40%, 면접과 실기 60%가 반영되며 2차에서 합격을 하게 되면 자랑스러운 성균관대학교의 유생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1차를 영상으로만 평가하고 있으며 연기 전공은 20명, 연출 전공은 9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2차 때 성적이 40%가 반영되기는 하지만 실기를 무척이나 잘 봤음에도 불구하고 성적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현재 재학생들도 성적이 굉장히 다양한 편입니다. 디자인학과의 경우 수능 60%를 반영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다만 국어와 탐구를 가장 많이 반영하기 때문에 국어와 탐구의 점수를 높게 받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너무 늦지만 않으면 입시 기간은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고3 4월 달에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 사람마다 갖고 있는 것도 다르고 성장하는 속도도 다르기 때문에 꼭 이때 시작해야 한다라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디자인학과도 꼭 실기를 오래 한다고 해서 합격이 보장된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정시특강 기간에 얼마나 준비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가 혹은 각각의 대학 전형에 맞춰서 실기 스타일을 바꿔냈는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역과 N수의 비율은 1대2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요. 성대는 다른 학교들보다 현역의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재수생의 비율도 많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 전공의 경우 5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현역이 적은데요. N수생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그동안 자기가 노력했던 거를 믿으시고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쌓아왔던 것이 있으면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기장에서는 평가받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인생에서 특별한 기회이자 특별한 경험이 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시면 분명히 최고의 역량을 발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먼저 주제를 받자마자 그리려고 하지 말고 차분하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는 주제가 나오던 모르는 주제가 나오던 막상 시험장에 가면 긴장을 해서 너무 빠르게 그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주제를 받으면 학원에서 평소에 어떻게 그렸는지 먼저 생각을 해보고 절대 처음 시도하는 거를 해보려고 하지 말고 원래 하던 대로만 하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대략적인 비율로 말씀드리면 공부 8, 실기 2 정도의 비율로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 상위권의 대학으로 갈수록 실기보다는 수능의 비중이 훨씬 높고 또 성적을 좋게 받을수록 합격할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진다고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수능 위주로 준비를 했던 게 더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성대는 다른 학교들과 다르게 소묘에서 실물을 주기로 유명한데요. 사진으로 받았을 때는 명암이 뚜렷하고 또 외곽선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리는데 큰 문제가 없지만 막상 실물로 받으면 그 사물의 연출도 제가 직접 해야 되고 또 생각보다 빛이 세지 않으면 명암이 확실히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평소에 실물들을 가지고 소묘 연습을 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제를 가지고 표현을 해야 되는 물감 부분 파트에서는 학원에서 짜준 패턴 혹은 학원에서 알려준 주제부 표현하는 방법들을 평소에 많이 생각하고 또 그걸 이용해서 시험장에서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질의응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실력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학생이 어떤 사람인지, 연기에 대해서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질의응답 때 작품에 관한 질문이 나올 수도 있지만 분명히 학생에 관한 질문이 가장 많이 나올 텐데요. 그때 이런 답을 해야지 라고 꾸며내는 것보다는 입시 기간 내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강점을 갖고 있는지를 꾸준히 생각을 해가면서 본인의 주관을 확립해간다면 분명 실기장에서 진심으로 교수님과 대화를 하고 나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열심히 하기라고 답변을 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심사는 제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하지 말고 스스로가 걸어가야 할 길을 꾸준히 가꾸어 나가면서 걸어 나가다 보면 본인이 노력했던 것이 쌓이고 쌓여서 굳이 보여주려 하지 않아도 실기장에서 보여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본인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내가 이거는 최고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 그것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분명히 실기장에서 단단한 사람인 게 빛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이팅! 네, 지금까지 실기 입시 전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예체능 입시가 객관적인 지표도 없고 흔히들 외로운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분명 힘든 순간들도 있겠지만 모두 이겨내시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학교에 합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공식 홍보대사 알림이 27기, 현재 프랑스 어문학과에 재학 중인 20학번 신지웅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공식 홍보대사 알림이 27기, 현재 전자전기공학부에 재학 중인 20학번 이서아입니다. 성균관대학교 인문계열 정시모집 일반 전형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균관대학교 인문계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수능에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2과목 그리고 한국사를 필수로 응시하셔야 합니다. 이 중 탐구 과목의 경우 사탐, 과탐 구분 없이 2가지 과목을 응시하시면 됩니다. 인문계의 수능 반영 비율은 국어 35%, 수학 35%, 탐구 30%이며 수능 성적이 100% 반영됩니다. 단, 예체능계의 경우 실기시험을 실시하여 반영 비율을 다르게 적용한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미술, 디자인학과 지원자의 경우 수능에서 국어, 영어, 사탐, 과탐 구분 없이 2과목 그리고 한국사를 필수로 응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수능을 60%, 실기를 40% 반영하여 합격자를 선발하는데 수능 성적을 산출할 때에는 국어가 50% 그리고 탐구가 50% 반영됩니다. 인문계의 경우 가군에서 인문과학 계열, 경영학과, 글로벌 경제학과, 교육학과, 한문교육과, 영상학과, 의상학과에 지원하실 수 있으며 나군에는 사회과학 계열, 글로벌 리더학부, 글로벌 경영학과에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체능계의 경우 모두 가군으로 미술학과와 디자인학과 그리고 스포츠과학과에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균관대학교 자연계 정시모집 일반 전형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연계의 경우 국어, 미적분이나 기하, 영어, 한국사, 과탐 2과목을 필수적으로 응시하셔야 합니다. 이때 과탐 과목의 경우 동일 과목 1, 2 응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스포츠과학과의 경우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그리고 과탐이나 사탐 한 과목에 필수적으로 응시하셔야 합니다. 자연계의 경우 수능 성적이 100% 반영되며 국어가 25%, 미적분이나 기하가 40%, 과탐이 35% 반영되고 있습니다. 스포츠과학과의 경우 수능이 80%, 실기가 20% 반영되며 이때 수능 성적은 국어 40%, 수학 30%, 탐구가 30% 반영됩니다. 영어와 한국사의 경우 가산점으로 반영됩니다. 성균관대학교 자연계 정시모집 일반 전형은 가군과 나군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가군에는 전자전기공학부, 소프트웨어학과, 반도체 시스템공학과,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공학과, 약학과, 의예과, 건설환경공학부, 스포츠과학과에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나군에는 자연과학 계열, 공학 계열에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자세한 사항은 성균관대학교 입학처 정시 모집 요강을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3년 내내 성균관대학교가 목표 대학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전국의 수많은 정시러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참 내신이 맘같이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성적 보니까 성균관대 꿈도 못 꾸겠구나 싶어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때 빠르게 정시로 전환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지용알림이와 비슷하게 내신을 챙기는 데 되게 부담이 컸고 뭔가 어떤 걸 쌓아나가면서 저만의 스펙을 쌓아가는 데 되게 취약해서 저는 한 방을 노리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정시 전형을 선택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모의고사랑 수능 성적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6월을 잘 보고 9월을 망치면 수능을 잘 보고 6월을 못 보고 9월만 잘 봤을 때는 수능을 망친다, 뭐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그런 게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이제 모의고사를 보고 수능으로 갈 때까지 얼마나 내가 그 모의고사에서 뭘 얻어냈느냐가 되게 관건이었던 것 같아요. 이 모의고사에서 어떤 성적을 받았고 어떤 실수를 해서 그거를 수능 때 어떻게 고쳐 나갈지를 생각을 하시는 게 지금 이 문제에 대한 답보다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건 기출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적어도 고등학교 3개년치 기출은 정말 외우다시피 분석해서 평가원의 문제 형식에 익숙해지고 평가원이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나면은 이 고등학교 때 수험생활 공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의고사 기출을 꼭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물론 지웅 알림이의 말씀에 너무 동의를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과탐 같은 경우에는 기출 못지않게 EBS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BS에 되게 숨겨져 있는 개념들이 굉장히 많고요. 앞에 있는 개념 정리 부분을 되게 아무렇게나 넘기시는 분들이 많은데 세부적인 개념들이 정말 많거든요. EBS 과탐이나 사탐은 정말 열심히 만드시고 문제 퀄리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EBS도 꼭 풀어보고 수능에 가시면 훨씬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슬럼프 극복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슬럼프를 인정하는 것이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그 긴 수험생활, 짧게는 1년, 길면은 2, 3년도 가죠. 그렇게 긴 수험생활 동안 슬럼프가 한 번도 안 온다라는 건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슬럼프가 오더라도 나 지금까지 열심히 잘 해왔구나 라는 거 한 번만 더 상기시켜주고 그냥 하던 대로 열심히 해주면은 슬럼프 분명히 극복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시를 선택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내신이라는 거는 그 점수가 계속해서 누적이 되는 거잖아요. 저는 내신을 한번 못 보면은 의욕이 잘 생기지가 않더라고요. 이거를 다시 극복해내야 되는데 그럴 의욕이 잘 생기지 않아서 저는 정시를 선택을 했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시를 놓지는 않을 것 같아요. 수시도 챙기면서 정시도 틈틈이 공부를 하고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정시에 올인하는 그런 방법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수시를 한번 챙겨볼 것 같아요. 수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쌓아올린 성적으로 총 6번 정도의 기회를 더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내신을 좀 열심히 챙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을 조금 더 수월하게 높게 가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되게 체계적으로 잘 하더라고요. 수시를 되게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 정말 오랜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뭔가 나의 청춘 다 버려가면서 공부하는 기분이 분명히 드실 거예요. 하지만 끝에는 굉장히 좋은 결과와 빛나는 미래가 여러분들 앞에 있을 거니까요. 항상 응원하고 저희 성균관대학교에도 입학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을 수험생들 뿐만 아니라 우리 예비 수험생들도 꼭 알찬 수험생활 맞이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늘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공식 홍보대사 알림이 28기 현재 인문과학 계열에 재학 중인 21학번 백민경입니다. 저는 성균관대학교 공식 홍보대사 알림이 28기 현재 글로벌 경영학과에 재학 중인 21학번 정찬영입니다. 찬영알림이, 오늘 우리 둘이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이유가 있잖아요. 네, 민경알림이 저희는 바로 논술우수 전형을 통해 성균관대학교에 들어온 학생들인데요. 먼저 설명을 드리기 앞서 논술우수 전형이 어떤 전형인지 설명드릴게요. 논술 전형은 바로 말 그대로 논술을 통해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전형인데요. 2023학년도부터는 이 논술 전형이 논술 100%만을 평가하여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최저학력 기준의 경우 2023학년도부터는 인문계 학생이라면 인문과학 계열, 사회과학 계열, 경영학과, 자연계 학생이라면 공학 계열, 자연과학 계열, 건설환경공학부, 건축학, 그리고 전자전기공학부의 경우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한 과목 중 3과목 합 6등급 이내를 충족시키셔야 합니다. 이때 인문계 학생이라면 제2외국어나 한문 과목으로 탐구 과목을 대체할 수 있고요. 자연계 학생이라면 수학 선택 과목으로 꼭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인문계 글로벌 경영학과, 글로벌 경제학과, 글로벌 리더학과, 그리고 자연계 약학과, 그리고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공학과, 그리고 소프트웨어 공학과의 경우 국어, 영어, 수학 총 3과목 등급 합 5등급 이내에 드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자연계의 경우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또한 2023학년도부터는 의예과 논술 전형이 신설되었는데요. 의예과의 경우 국어, 영어, 수학, 그리고 탐구 2과목의 평균을 내어 이 4과목의 합 5등급 이내가 되면 됩니다. 이때 의예과의 경우에도 자연계니까 수학을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있습니다. 또한 이때 탐구 평균을 낼 때는 소수점을 절사하여 평가합니다. 이제 문제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인문계 문제 유형은 요약형과 비판적 평가형 설명형, 그리고 의견 제시형 총 3문항으로 100분간 시험을 보게 됩니다. 자연계의 경우 수학 2문제와 과학 1문제를 마찬가지로 100분간 시험을 보게 됩니다. 수학의 경우 기하가 출제 범위에 포함되고요. 과학의 경우 물리학 1, 화학 1, 생명과학 1에서 당일날 문제를 학생이 직접 선택하는 방식으로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저는 정시만 준비했었기 때문에 수시는 논술 전형만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 정시파들은 6논술 하시는 거 아시죠? 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이런 말 들어보셨죠? 저는 고등학교 초반 성적이 조금 미약해서 창대한 끝을 보기 위해서 논술에 지원하였고 정시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정말 저는 쓰고 내려가면서 합격할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었어요. 저는 성대 논술을 무려 2년간 응시했는데요. 2년 내내 내려가면서 오늘도 볼펜 한 자루 잘 받아간다 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성대 논술은 워낙에 양을 중시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요. 저는 실제로 합격했던 해에는 3번 문제를 전체 칸에 정말 반도 적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합격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합격 발표가 나오자마자 같이 합격한 친구랑 야 이거 전산오류 아니냐 라면서 심각하게 토론했던 기억이 있네요. 저는 합격할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었습니다. 친구 집에서 자고 일어나서 비몽사몽간에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합격자 발표가 났다면서 문자로 링크가 발송되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불합격이겠지 하고 링크를 이렇게 딱 눌러봤는데 합격! 이렇게 2글자가 떴어요. 그 순간 정말 이게 꿈인가? 하면서 볼을 꼬집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학원을 다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학원을 다니면서 준비하기는 했는데요. 저는 굉장히 게으른 학생이었기 때문에 학원을 다니지 않았더라면 정시 공부를 한다고 논술 공부를 수능 다음 날로 미뤘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저와 달리 의지가 있는 학생들이라면 분명히 본인 혼자 집에서도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학원을 꼭 다녀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쑥스럽지만 제가 학원에 다니지 않고 합격한 산 증인입니다. 요즘엔 대학별로 기출문제도 인터넷, 입학처 등을 통해서 뽑을 수 있고 인터넷 강의에도 논술 전형에 대한 강의가 많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글쓰기 능력은 혼자서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논술의 핵심이 기출의 반복된 체화라고 생각하는데요. 논술은 주관을 묻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명확한 평가 기준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수능 공부 준비를 할 때 기출은 그냥 너무 당연히 공부를 하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논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히나 학교에서 제공하는 논술 가이드북을 굉장히 잘 이용한 편인데요. 이때 예시 답안을 필사하는 것보다는 채점 기준을 확실히 보고 내 답안을 채점 기준에 맞추어 쓰는 연습을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독해력이라고 생각해요. 일단 글을 잘 읽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자신만의 글을 잘 써나갈 수 있겠죠. 논술은 주어진 근거를 통해서 자신만의 근거를 만들어내고 문제에 적합한 답안을 써내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제시문을 잘 분석하고 그것을 자신만의 말로 풀어나갈 수 있는 독해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려운 글을 읽거나 또는 글을 써보는 경험을 많이 해보는 등 독해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했던 것 같아요. 우리 대학의 경우 주로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 정치와 법 과목에서 자주 다루는 주제들을 논술의 제시문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사회문화 과목을 공부한 적이 없고요. 기본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라면 막힘없이 풀 수 있는 수준의 제시문들만 출제하기 때문에 탐구 선택 과목의 편차는 정말로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먼저 글을 쓰고 글을 읽는 경험을 많이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교내에서 실행되는 모든 글쓰기 대회를 참가하면서 글 쓰는 경험을 많이 늘렸고요. 국어 비문학 기출문제를 매일 3개씩 읽고 분석하면서 읽는 능력을 길렀던 것 같아요. 어려운 글을 분석하기도 하고 어려운 글을 써보기도 하면서 그러한 경험이 쌓였기에 이렇게 논술 전형에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만의 방법이라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개요 짜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뿐만 아니라 인문논술에서 자주 출제되는 대립상들을 모두 암기했던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통 문제를 풀다 보면 한쪽의 대립상은 명확하게 보이는데 그 반대쪽이 잘 떠오르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자주 출제되는 대립상들을 외워두면 한쪽이 보였을 때 그 다른 한쪽을 예상해서 글을 쓸 수 있다는 장점이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량을 다 채우지 못하더라도 자신만의 근거와 주장을 가지고 주어진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를 잘 쓴다면 분량은 딱히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 공리주의 들어보셨죠? 공리주의자 밀이 양보다 질을 주장하잖아요. 저도 이 논술에서는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논술은 분량 꽉 채우기 시험이 아니라 얼마나 글을 잘 쓰는지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양보단 질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간이 남는다면 분량을 꽉 채워서 쓰는 게 덜 채워서 쓰는 것보다는 분명히 낫겠죠. 성대의 경우 원고지가 아니고 줄글로 된 시험지를 제공하고 분량 제한이 없는 학교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그래서인지 분량을 꽉 채워서 써야 합격할 수 있다라는 속설이 가장 많은 학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채점하는 교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3번 문제의 반절도 채우지 못한 상태로 답안지를 제출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걸 보면 분량보다는 그 글 안에서 학생이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지가 훨씬 더 중요하겠죠. 수능에 자신이 있다면 당연히 최저가 높은 곳을, 수능에 자신이 없다면 당연히 최저가 낮은 곳을 작성하는 게 자신에게 유리하겠죠. 수능 최저가 높다면 대개 실질 경쟁률은 크게 떨어지고 반대로 수능 최저가 낮다면 그만큼 실경쟁자가 더 늘어날 텐데요. 물론 그 이전에 수험생인 나 자신이 그 최저를 통과할 수 있는가를 걱정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능엔 변수가 정말 많으니까요. 특히나 논술을 지원할 때 탐구 과목이 평균을 내는지, 평균을 낸다면 소수점을 절사하는 방식을 취하는지 체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 경험을 얘기해 드리자면 저는 수능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기에 최저가 높은 학과를 썼는데요. 실제로 수능을 보고 나서 최저 등급을 저도 겨우 맞췄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최저 등급을 맞추고 나니까 실질 경쟁률이 굉장히 떨어져서 당시 시험 보러 온 학생들이 조금 자리가 비어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최저 등급을 높은 곳을 썼기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지금까지 논술우수 전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성균관대학교 논술 전형의 경우 논술과 수능 모두 대비하는 게 필수적이니까 논술 공부 틈틈이 하시면서 수능 공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공식 홍보대사 알림이 27기, 현재 스포츠과학과에 재학 중인 20학번 이효원. 저는 성균관대학교 공식 홍보대사 알림이 27기, 현재 신소재공학부에 재학 중인 20학번 문준혁입니다. 저희는 오늘 여러분들께 성균관대학교 수시 모집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드리고자 오늘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입학 전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수시 모집 인원의 60%를 선발하는 전형인 만큼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는 전형입니다. 그중 일반 전형에는 계열 모집과 학과 모집이 있습니다. 서류 100%,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로만 평가가 되고요. 성균관대학교는 학업 역량 50%, 개인 역량 30%, 잠재 역량 20%를 통해서 학생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준혁 알림이가 서류 100%로 모집한다고 말을 해줬는데요. 하지만 학과 모집 단위의 일부 학과인 의예과, 또 사범대학교의 4개 학과, 제가 속한 스포츠과학과의 경우 별도로 면접 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학과들의 경우 먼저 서류 100%로 선발하고요.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80%, 면접 성적 20%를 통해서 최종 인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면접 기출문제의 경우 성균관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내년 초 공개될 2023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외의 지원 전략 및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 자세한 안내와 관련된 사항은 저희 성균관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질문 남겨주시면 입학처 선생님께서 직접 답변 달아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고고익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과 성적이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유지됐을 때에만 본인의 활동이 의미가 있게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내신 성적을 항상 1순위로 두고 활동을 채워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내신이 정말 중요한 요소임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은 정량평가가 아니라 정성평가인 만큼 낮은 내신을 회복할 기회도 있다는 점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무조건 챙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수능과 굉장히 가까운 시험인 만큼 수능 문제와 비슷하게 출제해 주실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준비 부담도 적고 수능을 대비할 수 있다는 느낌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수시 반수는 자기소개서 수정 및 면접 준비만 짧게 하면 돼서 여러분들이 비교적으로 준비가 쉬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성균관대학교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평가할 때에 전공 적합성이라는 표현보다는 계열 적합성, 학업에 대한 열정이라는 표현들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그 하나의 진로만을 보고 활동하지 않았다고 해도 학업에 대한 열정이나 계열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셨다면 똑같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진로 변경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자기소개서의 동아리 활동을 녹여내기 위해서는 진로 관련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실제로 진로 관련한 동아리와 그렇지 않은 동아리를 모두 함께 하였는데요. 실제로 자기소개서에 작성한 것은 진로와 관련된 동아리 활동 내용이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생각이 조금 다른데요. 물론 진로와 관련된 동아리 활동을 하면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조금 더 전공과 관련한 할 말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보다도 그 동아리 활동을 자기가 얼마나 주체적으로 또 열심히 활동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꼭 진로 관련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주체적으로 열심히 한 동아리가 있다면 그것을 녹여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독성이 떨어지는 글은 아웃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알아보기 쉽게 문단을 나눠주세요. 문단을 나누다 보면 내용 또한 깔끔하게 나눠 떨어지게 작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각 소재마다 다음의 내용을 요약하는 제목을 대괄호를 사용해서 표현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화학실험 도우미를 하면서 배운 공학자로서의 치밀한 설계 자세와 같은 제목을 문단 첫 번째에 달므로써 이 친구는 이러이러한 활동을 통해 이러이러한 성취를 이끌어냈구나 와 같은 내용을 입학사정관님께서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도록 작성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장은 어렵지 않게 명료하고 간단하게 작성해야 한다는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시모집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코로나19라는 변수가 많은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입시를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노력하신 만큼 꼭 입시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저희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림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까지 있으니까요.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성균관대학교 공식 홍보대사 알림이었습니다.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 와!